네, 오늘 장선 전략 시간입니다. 외국인들의 힘이 상당합니다. 어제 외국인들의 힘으로 코스피가 1924선까지 올라왔습니다. 4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중국 증시 급락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선방하는 모습 또 한 번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어제 외국인들 수급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장 대응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즈인베스트의 김영철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외국인들의 예. 매수 어제 1,800억 원 이상 보여줬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선방하면서 지수까지 끌어올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외국인들 도대체 어떤 업종과 종목들 중심으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지부터 좀 분석해 보도록 할까요? 예, 사실 이제 어제장, 그제장 이제 외국인들이 이거래일 연속 좀 매수가 좀 들어왔는데요. 앞서 이제 네. 뭐 앵커님께서도 짚어주셨지만 중국 시장이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왔다는 점에 일단은 하나 포인트로 좀 잡아봐야 될 것 같고요. 중국 시장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왔었던 건,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수급이 들어왔었던 건 결국엔 유가에 대한 움직임과 연동성을 지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하나 특징적인 부분들이고, 수급이나 그러니까 그 업종 종목별로 좀 들어가 보면은 어제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대표적으로 LG 생활건강 그리고 한미약품, 아모레퍼시픽, 뭐 SK텔레콤 그리고 S오일 이런 종목들 위주로 이제 순매수가 좀 강하게 잡혔는데 최근 흐름을 놓고 보면은 외국인들도 내수주 그리고 정유 화학주 중심으로 이제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유가 하락 그리고 뭐 상승에 대한 반전을 보여줄 시에 상당히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업종이 정유화학이고 그리고 유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들을 잘 뽑아내고 있다라는 점에서 정유화학 쪽에 이제 외국인들이 뭐 집중적으로 좀 들어오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뭐 전반적으로 내수가 부진하다라고는 하지만 이익의 안정성이 어느 정도 있는 내수주 이 실적적인 측면들을 잡고 외국인들도 뭐 시장을 대응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내수와 정유 화학 업종들 중심으로 또 실적이 바탕이 되는 종목들 중심으로 러브콜을 보내는 외국인의 흐름 확인해 봤습니다. 1월 시장을 돌이켜보면 그래도 잘 버텨줬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기설이 나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타 국가들에 비해서는 덜 흔들린 편인데요. 자, 이제 2월 증시가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은 나름 좋은 편이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하네요. 기대를 한다라는 의견이 많은데 예. 팀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큰 기대를 걸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네. 어제 발표된 그 수출입 동향 지표를 보더라도 전반적으로 뭐 대형 기업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대기업들에 대한 그런 수출입 움직임들이 상당히 좋게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익을 끌어올리길 만한 모멘텀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같은 경우가 상당히 이제 긴 연휴, 사실 뭐 이틀만 휴가를 내면 거의 한 최대 9일까지 쉴 수 있는 그런 연휴 기간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연휴를 앞두고 사실 이제 뭐 적극적으로 포지션을 잡아가는 그런 투자자들이 많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일단은 뭐 증시가 크게 뭐 빠지거나 크게 오르거나 하지만 위쪽에 열려 있는 룸보다는 아래쪽에 열려 있는 룸이 좀 더 높지 않을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전략을 세우자 그러면은 뭐 1950선까지 올라오면은 그러니까 그 올라갈수록 비중을 확실히 좀 줄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사실 뭐 지난주 그리고 이 앞전에도 1900 언더에서는 적극적으로 좀 매수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그 이후에 1900 위쪽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상단 자체가 1950선에 좀 막혀 있는 흐름들을 좀 보여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쪽으로 올라올 시에는 비중을 줄이시고 다시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1950선까지 올라올 경우에 오히려 다시 비중을 축소하자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에서 또 여러 악재들이 겹치고 있습니다만 지카 바이러스로 인해서 물론 관련주들 희비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백신, 제약주들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여행주들은 성수기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종목별로 또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인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뭐 여행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외부 효과에 상당히 이제 영향을 좀 많이 받는 업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외부 효과가 상당히 이제 뭐 부정적으로 좀 작용을 했을 때 주가의 하락 속도가 상당히 빠르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해소가 됐을 때 주가의 탄력성은 상당히 이제 높은 업종 중에 하나인데요. 뭐 작년부터 보면은 그런 외부 효과가 긍정적인 부분들보다는 부정적인 부분들로 상당히 이제 좀 많이 작용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메르스 이슈나 아니면은 유럽 그 파리 테러 그런 이슈들 때문에 상당히 이제 좀 부진하게 움직였다라는 점. 결국에는 그렇게 부진하게 움직이면은 그 여행사들은 ASP 그러니까 판매 단가를 낮추면서 이제 뭐
수익을 어쨌든 그 현상 유지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왜냐면 고정비 자체가 많이 들어가는 업종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돌아 나오려면은 개인적으로는 4월 이후 정도가 되지 않을까. 뭐 단기적으로는 2월 달 그리고 뭐 3월 달, 2월 뭐 앞서 말씀드린 긴 연휴와 3월 이제 뭐 3일절 그런 연휴들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P랑 Q가 같이 돌아 나오는 시점은 4월 달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3월 달 정도 뭐 중반부터 여행주를 담아가는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3월 중반부터 오히려 매수를 해보자라는 여행주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한편 이런 뭐 메르스라든지 지카 바이러스 같은 질병이 발병을 할 때마다 제약주들을 전체 다 담을 수는 없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 안에서도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할 텐데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지카 바이러스 테마주라고 흔히 이제 일컬어져 있는 그런 이제 테마군들 같은 경우에는 네. 적극적인 매수세보다는 사실 이제 뭐 그냥 뭐 큰 관심을 두지 않고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사실 어제 제약업종, 의약품 업종 많이 올랐었던 이유는 지카바이러스 이슈 플러스 한미약품과 셀트리온 효과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카바이러스 이슈를 제외하더라도 대형 제약사 그리고 한미약품이나 셀트리온 이런 종목들로도 충분히 뭐 괜찮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시장에서는 뭐 형성되어 있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리스키한 뭐 그 테마 지카바이러스 테마 이쪽보다는 대형 제약사 위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한미약품과 셀트리온은 뭐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면 투자 지표 정도로만 삼으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뭐 관심을 가져보면은 한독이나 유한양행 뭐 이런 정도를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약업종 안에서는 대형주 중심으로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요 기업들, 특히나 아모레퍼시픽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시장 예상치에 부합을 하는지 궁금하고요. 그에 따라서 주가 흐름도 어떻게 흘러갈지가 참 궁금하네요. 예.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사실 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시장 예상치를 부합하는 그런 실적을 좀 내놓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한 1,300억 정도 그리고 매출이 한 1조 1,600억 원 정도가 이제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전반적으로 이제 아모레퍼시픽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글로벌화가 지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한 가지 이제 뭐 긍정적인 포인트로 좀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주가의 상승률이나 아니면 탄력성 움직임적인 측면에서는 과거 이제 중국 시장 이슈가 상당히 크게 부각이 되고 중국 쪽에서 상당히 이제 좋은 실적들을 이끌어냈을 만큼의 지금 탄력성은 상당히 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의 장기적인 부분들 여전히 글로벌화가 진행 중이고 거기서 이제 실적을 뽑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흐름은 이어질 수는 있지만 과거만큼 탄력적이게 움직일 가능성은 좀 높지 않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대응 전략을 세워보자라고 하면은 조정 시에 일단은 뭐 분할로 접근을 해서 뭐 일부 이제 뭐 반등을 하면은 차익 실현을 하는 그런 트레이딩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단기간에 한 5%, 2%뭐 이런 식으로 빠지면은 거기서 분할로 매수를 해서 뭐 매수 평단에서 한 뭐 7%, 10% 상승을 하면은 매도를 하는 그런 이제 트레이딩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40만 원 이하에서는 뭐 여전히 좀 적극적으로 충분히 담아볼 만한 그런 구간대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양호한 실적을 예상하고 있는 아모레퍼시픽에 대해서는 조정 시 매수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통신주들 가운데 SK텔레콤이 마지막 오늘 오후 4시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어떻게 실적을 내놓을지 궁금한데요. 전체적으로 평가를 좀 해주시죠. 일단은 뭐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뭐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좀 내놓을 것 같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컨센서스보다는 좀 부진하게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그리고 SK텔레콤이 가장 크게 가지고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는 SK하이닉스에 대한 지분법 이익, 그러니까 SK하이닉스 최근 뭐 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이제 뭐 부진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좀 평가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SK텔레콤 주가의 흐름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라는 측면이고 그리고 지금 통신주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은 추가적인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이제 뭐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물론 이제 그 LTE나 아니면은 이제 뭐 무선 통신에 대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뭐 시장이 커지고는 있다고는 하지만 과거에 처음에 시장이 시작했을 때만큼의
폭발적인 성장세는 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뭐 시장에서는 의문을 갖고 있기 때문에 통신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저점으로 뭐 SK텔레콤을 비롯해서 통신 3사 같은 경우에는 뭐 단기적으로 낙폭 과대일 때 뭐 접근하는 전략은 좀 유효하지만 이거를 바이앤홀드해서 뭐 한 50% 100% 이렇게 목표 수익률을 잡고 가기에는 상당히 좀 어렵다라는 측면이고요. SK텔레콤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번 실적 발표 때 추가적인 배당 정책을 어떻게 펼치는지에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이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는 있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뭐 보수적으로 좀 접근을 하되 낙폭 과대가 진행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조정을 받을 시에는 접근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가격 전략으로 좀 본다라고 하면 20만 원대 초반은 뭐 충분히 좀 접근해 볼 만한 그런 가격대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텔레콤 부진한 실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20만 원대 초반에서는 매수 가능하다라고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일단 이 코스피가 4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간밤에 유가가 6% 이상 급락하면서 또 시장의 발목을 잡진 않을까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 전체적인 대응 전략과 함께 관심 종목도 하나 제시해 주시죠. 예, 뭐 사실 지난주에도 이제 뭐 기승전 유가다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 이제 뭐 외국인들이 매수를 들어왔었던 부분들도 유가에 대한 영향이 상당히 좀 크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만약에 오늘 외국인들이 또다시 큰 폭으로 좀 매도를 한다라고 하면은 당분간 여전히 시장을 흔드는 거는 유가에 대한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앞서는 뭐 지수 밴드를 말씀을 드렸지만 1950선까지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지속적으로 좀 비중을 줄이시고 다시 이제 뭐 1900 언더에서 매수를 하는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종목 중에서는 메디톡스를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뭐 바이오 제약 시장에서 강한 움직임들이 지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 플러스 이제 뭐 뷰티를 좀 더한다라고 하고 뭐 그러니까 다음 주 정도에 상당히 이제 긴 연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모멘텀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이익도 나오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접근해 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뭐 뷰티 헬스케어 국내 1위고 그다음에 보톡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차세대 그 이노톡스에 대한 모멘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조정치에는 충분히 접근할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디톡스까지 관심 종목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유진베스의 김영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